네, 스마트 등산 교실 그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대자연 시민권. 너무 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부터 시작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좀 그런가요? 근데 철학이란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행동과 생각을 좀 깊이 있게 성찰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과연 등산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첫 시간으로 대자연 시민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마련했습니다. 여현지 씨 등산을 자주 하시나요? 네, 저는 가끔 합니다. 저랑 같이 한 게 유일한 거죠?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합니다. 예, 등산을 하시면서 네. 등산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등산면은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산을 네. 오르는 거 아닌가요? 네, 너무 그 산을 올라가는 거 말 네. 그대로 단순한 정의인데 네. 좀 더 의미를 담아서 등산이란 어떤 것이 한번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저기 등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을 오르는 거 아닌가요? 저랑 같으시네요. 자, 그러면 또 등산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실 분 계신가요? 말씀해 보세요. 네, 산은 타는 겁니다. 아, 산은 타는 겁니다. 타는 것은 말을 타고 소를 타고 차를 타는 것이 그렇죠. 산을 올라가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등산은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의미를 담아서 등산을 갖다가 정의해봤습니다. 등산이란 것은 산이 지닌 다양한 난관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선택한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죠. 등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재미가 없겠죠.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바로 극복하는 어떤 성취의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생각을 해볼 것이 과연 우리가 산을 왜 오르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많은 분들 산을 즐기시죠? 앵글 씨는 등산을 자주 안 했으니까. 자, 등산을 많이 해보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산을 왜 오르는가, 우리가 왜 등산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각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셨을 텐데 왜 어떤 목적으로 산을 오르는 것인가요? 뭐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시죠. 전 리프레시입니다. 재충전을 위해서. 네. 예, 좋습니다.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산에 올르시는 분도 있고 또 네. 사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좋습니다. 또 예. 예, 그렇죠. 바로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목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산을 가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이제 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자, 산을 굉장히 많이 즐기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건강이 충분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더 건강해질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건강한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분들이 등산을 더 좋아하지 않나요? 네. 맞죠? 맞아요. 예.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한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더 건강한 사람들이 더 등산을 좋아하는 걸 보면은 네, 세계적으로 보면은 등산을 하지 않는 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등산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산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 그렇죠. 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산을 지겨워서 안 갈 수도 있겠죠.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 또 인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뭐 네팔 이런 나라 사람들이 등산을 하지 않죠. 그러면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등산을 또 열심히 할까요? 그 나라 외의 사람들. 예, 주로 우리가 서양 사람들, 서양이라고 네. 하는 서양 사람들, 그다음에 북미, 그다음에 일본, 우리나라 사람 등산을 열심히 그렇죠. 하죠. 열심히 하죠. 그리고 중국이 요즘 또 살만하니까 이제 등산하는 것 같아요. 예. 주로 이런 나라 사람들이 이제 등산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경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1932년경부터 등산을 했는데 그 시절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그렇죠. 시절이죠. 예.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산을 했다. 이런 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우수성이 사실 이런 쪽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후진국 사람들은 등산을 하지 않고 네. 선진국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걸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등산은 선진국의 척도다. 즉 등산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이고 하지 않으면은 후진국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보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등산을 해야만 선진국 사람인가?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판단해 볼 수 있냐면은 네. 등산의 역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언제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했을까요?
원시 시대에 이렇게 예, 예. 짐승을 예, 그렇죠. 원시대 잡기 때 먹을 위해서. 것을 구하고 뭐 사냥을 네. 하고 때로는 전쟁을 하고 네. 그런 시절부터 이제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저 맞춘 건가요, 그럼? 예, 예. 그런데 그런 것은 등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 등산을 올라가는 목적이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하고 사냥을 하고 전쟁을 하는 목적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등산이란 것은 그런 목적을 배제하고 오로지 산을 올라가는 것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산을 올라갔을 때 그것을 바로 등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 시작됐냐면 바로 유럽에 있는 알프스 멋진 산들이 많은 곳이죠. 네. 이 알프스의 최고봉인 몽블랑이 초등된 1786년에부터 바로 등산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이때부터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갖지 않고 오로지 올라가는 데만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제 등산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등산을 하니까 이렇게 역사 공부도 하게 되네요. 자, 그림이 나왔으니까 네. 몽블랑 초등정된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네. 예. 몽블랑은 알프스 최고봉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소시라는 사람이 제네바의 귀족이며 자연과학자였어요. 그래서 몽블랑을 올라오고 싶은데 자신은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몽블랑을 초등하는 사람한테 경력금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연 끝에 몽블랑 그 아래 마을에 샤몬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수정을 캐면서 이게 생계를 유지하던 잭 발마란 사람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 샤몬이라는 마을에서 최초로 의사 개업을 해서 이제 의사로 활동했던 이 미셸 빠가드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네. 몽블랑 초등에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몽블랑 등정을 제안했던 소시라는 분도 잭 발마의 안내를 받아서 몽블랑을 등정을 하게 되죠. 예. 이런 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알프스의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뭐 스위스, 뭐 네. 이탈리아, 그다음에 또 프랑스, 독일, 뭐 오스트리아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 알프스 자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산에 가긴 갔죠. 근데 네. 그 사람들은 영국 귀족들을 그 산에 안내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산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등산을 한 게 아니고 바로 영국 사람들이 등산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바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영국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산을 찾은 것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돈 벌 목적을 가지고 산을 올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영국 사람들이 산 가까이 있는 알프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등산을 하지 않았고 영국 사람들이 먼저 등산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산업혁명이 바로 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영국이 가장 먼저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가장 먼저 도시화가 됐죠. 산업화가 됐죠. 네, 도시화 산업화는 여러 가지 얻는 것도 있고 또 잃는 것도 있겠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도시화 산업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편리함, 그다음에 또 건강해지고, 네. 그다음에 또 오래 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그런데 도시화 산업화는 한편으로 여러 가지 우리한테 잃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잃을까요?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 환경. 네, 환경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 강인함 요즘에 사람들이 체격은 좋아졌지만 사실은 강인하고 이렇게 아주 그 야성적인 그런 면은 또 많이 사라졌죠. 네, 그런 걸 잃게 되고 또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는 자연과 함께해야 되는데 도시에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바로 이제 파키스탄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얻은 것도 없죠. 그래서 특별히 뭐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도시 문명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도시 문명 속에서 의식주 생활을 한다고 그러죠. 네. 예, 그렇지만은 가끔은 시간을 내서 등산이라는 것이 의식주를 일시적으로 산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의식주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야성을 갖다가 회복시킬 기회를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도시에서의 생활은 여러 가지 뭐 생존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산에 가면은 사실 쓸모가 없는 것이죠. 산에 가서는 거친 자연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의지, 체력, 용기, 지혜, 또 등산 기술과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또 산에만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땐 정말 아쉽죠. 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은 바로 문명과 자연이 충돌하는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들을 갖다가 저는 이정표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전 어릴 때 이제 문명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삶을 이제 시골에서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도시에 생활하면서 최첨단 여러 가지 문명의 기기들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세대들은요, 지구상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제 아들만 하더라도 그런 자연 속에서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죠. 여러분들도 아마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없으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혜인지 씨는 어때요? 저도 네,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릴 네. 때 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류 역사상 자연의 삶과 도시 문명의 삶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는 유일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방향을 잡은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 지구의 미래는 우리 이렇게 도시 문명으로 다 뒤덮일 것인가, 아니면은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고 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환경이 만들어질 것인가, 그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과 생각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환경의 중요성을 다들 강조하고 있죠. 환경의 문제를 갖다가 지적한 영화도 있었죠. 2004년에 투모로우라는 영화 여러분들 혹시 보신 기억나세요? 네. 예. 네.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큰 재앙이 있다는 걸 갖다가 기상학자가 이제 영화 속의 주인공인 기상학자가 그런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믿질 않고 그렇죠. 뭐 그렇게 되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바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따뜻해질 줄 알았더니 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그걸로 인해서 해류의 흐름이 바뀌고, 그래서 급격한 기후 변화가 따랐죠. 그래서 처음에는 해일이 일고 나중에는 급속히 지구가 냉각되는 그런 빙하기를 맞이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영화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인 기상학자, 뉴욕 도서관에 자기 아들이 갇혀 있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기상학자가 보니까 산악인이에요. 연구실에서 등산 장비를 꺼내고 이래서 이제 모든 곳이 다 마비되어 있는데 이 등산 기술과 장비를 사용해서 때로는 빙벽 등반도 하고 뭐 로프 하강도 하고 하면서 그걸 다 헤치고 나가서 결국 뉴욕 도서관에 갇혀 있는 자기 아들을 구출해내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미국 시민들, 영화 속의 미국 시민들이 너무나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나약하게 정말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져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과연 시민권을 갖고 있는, 도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제대로 생존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도시에서 생활하는 도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사실 이 도시란 것이 도시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때나 쓸모가 있는 것이지,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도시 시민권이 아니라 바로 황무지 시민권, 좀 더 멋진 말로 표현하면은 대자연 시민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대자연 시민권을 가장 빠르게 얻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연 속으로 들어가기. 예, 그렇죠. 예. 바로 등산을 통해서, 등산은 자연을 가장 깊숙이 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등산을 하게 되면은 대자연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대자연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또 하나의 또 보너스도 같이 받게 되는데, 어떤 보너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유전자는 도시화된 유전자가 아니죠. 바로 대자연, 거친 자연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야성, 강인함을 갖다 우리한테 물려줬는데, 그런 것을 등산을 통해서 우리가 훼손시키지 않고 그 조상이 물려준 강인한 유전자를 그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보너스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세대를 이제 출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등산을 열심히 해야 이 세대에게
도시화된 유전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순수한 유전자를 자연과 함께하는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등산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등산 서적인 마운티니어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등산가는 산에서 자유를 얻는 자로서 대자연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자연 시민권은 여러 가지 특권과 보상이 있지만 또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예,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 특권과 보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렇다면은 산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연 보호. 그렇죠. 네, 환경을 보존하고 네. 자연을 보존하는 그런 이제 책임과 의무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 등산하시는 분들 다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산에 가서 크게 오염시키지 않죠. 네. 다들 버리지 않고 깨끗이 산을 유지하고 오는데, 사실은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등산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사실은 산에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등산하시는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비생활을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네. 예, 그리고 일상 소비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의식을 잘 갖고 있으면서 생활을 하면은 덜 환경을 오염시킬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이 바로 등산가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이렇게 등산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무겁진 않으셨어요? 좋았습니다. 괜찮았죠? 네, 그러면은요, 다음 시간에는요, 잘못된 등산은 건강을 망친다 라는 주제로 네.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